안녕하세요, 깔롱튜브입니다. 어제 그제 어떤 예술인이 나라로부터 6,900만원이란 지원금을 받았고 불과 6개월 전엔 1,400만원, 그리고 그 직전엔 파라다이스라는 단체에서 3,000만원, 총 1년간 1억 300만원이라는 큰 지원금을 받게 되어서 SNS에 자신을 칭찬해 달라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 관한 폰평을 올렸었는데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대통령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입니다. 오늘 그 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시작에 앞서서 아직 좋아요와 구독 없이 이 방송을 시청 중인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이 보다 많이 노출될 수 있게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현진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의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일단 내용이 뭔지 한번 봐보시죠. 짠! 아빠가 행정부 수반인데도 문준용 씨는 국정감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즉 겁을 집어드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는 1년간 정부가 집행한 예산과 사업, 즉 정부가 살림살이를 챙기는 자리다. 가계부라고 보면 된다. 예산을 제대로 썼나 안 썼나? 문준용이가 지원받은 6,900만원은 문재인 뉴딜 질랄병 떨면서 대폭 증액된 예산이 포함된 국민혈세다. 그리고 피감 기관에서 집행한 금액이다. 대통령 아들이라 어쩌고 억지 부리지 말고 너그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나랑 통화라도 한 듯이 대화체로 대화를 지어서 페북에 쓰신 거 깜찍하게 잘 봤다. 이거 문준용이가 좋아하는 허위사실 유포인 거 알지? 조속하게 내리거나 지워라. 국감장에서 꼭 만나자. 뭐 요런 얘기입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국정감사는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예산이 공정하게 잘 집행이 되었는지 감사를 하는 자리다. 문준용이 네가 나와서 깨끗하게 밝혀주는 것은 네 애비 새끼의 공정함을 빛낼 수 있는 서로의 기회 아니겠나? 다른 사람들을 착각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배현진 나랑 통화한 듯한 대화체로 글을 작성했던데 이거 고소감이다. 이 새끼야 족간 소리 하지 말고 국감장 나와. 이거죠. 제가 고소장 작성 방법이라는 영상을 제작을 할 건데 그 방송을 한번 참조해 보시죠. 문준용이 저렇게 씨부린 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내용이다. 일단 우리 문준용이가 뭐라고 씨부렸는지 또 봐야겠죠. 차례대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최초로 올린 글이죠. 묻고 싶습니다. 배현진이 심사한다면 지가 실력도 좆도 없는데 뽑겠냐? 기분 나빠 씨발. 대답해봐. 니는 씨발 내가 졸라게 잘해도 떨어뜨릴 것 같은데 니 지금 공정한 심사를 한 심사위원들을 욕보이는 거다. 이지랄한 거죠. 이 얘기는 곧 무엇이냐?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졸라게 잘나서 씨발 세금 다 모은 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지랄병이야. 야 배현진이 기분 나빠? 대답해봐. 야 대답해봐. 너 씨발 지금 심사위원들을 욕보이고 있는 거야. 어? 요런 싸가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하는 동안 글을 한 개 또 올렸더라고. 이 새끼 지금 졸라게 겁나나봐. 내 얼굴을 보여주니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뽑았다는 건데 내가 마스크를 벗고 무당인다 하면 경찰들이 피해 가겠네? 세무사 가서 씨발 내 이름 똑바로 쓰면 세금 깎아주겠네? 그런 일이 없는 세상에서 다들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자꾸 그런 불신을 근거 없이 조장하냐? 무슨 근거가 없어. 네가 지원금을 받았다는 거다. 우리 세금을 받았다는 거고 그것은 감사의 대상인 거야. 그거는 씨발 뒤에 밝힐 거지 미친 새끼야. 그리고 경찰이 피해간다? 피해가는 게 아니라 눈을 감겠지. 야 얼마 전에 그거 못 봤어? 이용구 사건. 이용구가 택시기사를 폭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본 걸로 하겠다. 운행 중에 폭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 폭행으로 하겠다. 특가법 위반인데 그거를 무마하려는 여러 가지 의혹들도 발견이 됐고 말이야.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다. 그런데 무슨 씨발 바른 나라인 척 코스프레 하고 있어. 그리고 졸라게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왜 불신을 조장하냐라고 지랄한 거죠. 자, 요것도 보죠. 요게 오늘 배현진이 걸었던 그 내용입니다. 마치 지랑 대화를 한 것처럼 문 의원님은 내가 실력이 있어도 떨어뜨릴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떨어뜨릴 것이다. 국감에 나오라면 나오세요. 저런 말이 안 통하네요. 이것 보세요. 대통령 아들이라면 경찰도 잘못 있으면 잡고 국회의원이 기분이 나쁘다면 언제든지 국감에 부를 수 있는 국민 중에 한 명이다. 기분이 나빠서 국감에 부른다. 지를 포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신상한 국감에 매달 불리고 있고 올바로 일하려고 한다. 국회의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국감에 불러낸다는 것이 바로 저에게 특혜가 없다는 반증이다. 이건 졸라 병신소리 같죠? 지워야겠다. 아우 더러워 씨발 꼴보기 싫어. 편법과 합법을 좀 와리가리 한 일에 좀 종사를 하다 보니까 야매로 고소를 좀 합니다. 야매 법률 전문가 깔롱튜브가 보기에는 요거 충분히 걸 수 있는 내용이다. 위에 구호체 자 문 의원님은 제가 실력이 있어도 떨어뜨릴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가 실력이 있어도 떨어뜨릴 거야. 아무 잘못 없어도 국감에 나오라면 나와라. 말이 안 통하네요.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국감에 불러낼 수 있다. 지가 친절히 설명까지 했죠. 통화를 하거나 배현진을 만난 적이 없음에도 배현진을 비방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직접 대화를 나눈 것을 적시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배현진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을 받게끔 만들었으니까 말이에요. 댓글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보면 대깨문 새끼들이 널리고 널렸다. 저 무진행이 쯔쯔 용나오네 배수 좀 봐라. 세금 죽이는 갑질이 나는 적폐 토외무리들. 요거 명예손입니다. 적폐와 토외. 적폐와 토외는 누구냐? 배현진이다. 위에 배라고 특정을 했기 때문에 MBC가 망가졌을 때 온갖 권세를 다누렸다. 개돼지 취급하는 배현진. 해약질을 부린다. 꼴통위원. 국회의원이 안 됐으면 해당 지역 토호거나 조폭이었을 것 같다. 이거 사기네. 얘도 걸려요. 박석근이. 부모님을 닮아서 똑똑하네. 아 씨발 이거 졸라 웃겨. 무조건 힘내세요. 무조건 응원한다. 이러니까 씨발 대깨문 소리 듣는 거야. 쭉쭉 내리는데 배똥개 요것도 걸려요. 미리 잘라놓고 쭉쭉 띄우면서 할걸. 제가 방송을 잘못 생각했네요. 구라형 음해 바이러스 감염증 요런 거 다 걸리는 겁니다. 이게 다 비방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방금 읽어드린 댓글러들 역시 모두 고소 가능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지인들이 저 이름이 나왔다 꼭 물어보고 지우거나 조심하라고 일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 지원 사격 한번 부탁드려요. 저는 문준용이 저 새끼 개소리 씹으리는 거 혐오스러워서 더 이상 꼴보기 싫다. 방송 밑에 댓글로 요 주소를 달아놓겠습니다. 여튼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자면 이 새끼 개소리 싸지르는 거 보면 쫄은 것 같죠. 졸라게 쫄았다. 쫄았으니까 막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지. 저런 말이 안 통하네요 라고 써놨던데 세금 들어간 걸 검증하겠다는데 씨발 하지도 않은 말을 떡하니 써놓고 말이 안 통한다. 이 말은 다시 한번 강조한 거지. 지랑 대화를 나눈 것처럼 하지도 않은 말을 씨발 떡하니 써놓고 말이 안 통한다는 개소리를 찍찍하고 그것을 보래. 이것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공연성이야, 특정성, 그리고 비방이야. 이 3요소를 모두 다 만족한다. 대통령 아들이란 그것 보세요. 뭘 보란 말이야. 국회의원이 국감에 불려나가는 게 특혜가 없다라는 반증이라는 논리인데 이런 병신소리에 속는 거는 지능 빠지는 대깨문들밖에 없다. 아까 댓글들 보셨죠? 저 병신소리 하는 댓글들. 아니 씨발 저그들이 싫어하는 이재용도 기업 총수도 권력형 비리에 연관되었던 무수한 범죄자들이 불려나갔었고 저그들이 졸라게 범죄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는 윤짜장 윤석열도 불려나가서 국민들 앞에서 검증받았던 자리인데 불려나간 자체가 특혜가 없다는 반증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나? 특혜가 있는지 없는지는 가서 국민들 앞에서 진술해보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사안이다. 수사만 받는다고 씨발 특혜가 없었다 나는 무죄다라고 개구라 까는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이게 씨발 무슨 댓글들 보셨죠? 저런 말에도 속아 넘어가는 지능 떨어지는 개돼지들이 대한민국에 널렸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따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예를 들자면은 저 새끼 말은 그런 겁니다. 지금 깜빵 간 조국 마누라 정경심이가 깜빵 가기 전에 뭐라고 했어? 나는 무죄다. 억울하다. 권력의 탄압을 받는 것이다. 개지랄 떨었죠. 문준용이랑 똑같지. 국감에 불려가는 것 자체가 씨발 권력의 탄압을 받는 것이고 국감에 불려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특혜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아니 그러면 전 민정수석 조국 마누라 정경심이 수사를 받은 자체가 무죄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 안 그래? 야 대한민국의 씨발 경찰 수사받는 애들은 전부 다 무죄네. 뭔 병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정경심 얘기를 계속하자면 수사받은 자체가 씨발 딸 조민이에게 특혜가 없었다는 반증이었냐고.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고 네가 그 자리에 가서 밝혀야 될 사안이다. 어떻게 네가 씨발 그 자리 불려 나온 자체가 특혜가 없다는 반증이야. 황당해서 씨발 이거 설명하는 나 자체가 졸라 자괴감이 든다. 너는 거기 가서 성실하게 응해야 될 새끼야. 알았어? 거기 불려가서 씨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씨발 뭔 밖에서 SNS로 여론전을 하고 지랄병이야. 모자란 새끼들 데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청원 시무 7조로 유명세를 탄 호은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준영이 솔직하게 또 받아 처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 이 뉴스가 잠시 날 슬프겠다. 그리고 부럽다. 문준용의 당당한 모습. 이것저것 굴러먹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옳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피해갈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아들이자 20억 자산가의 아들로서 타인에게 돌아가도 됐을 그 돈을 악착같이 받아낸 영식의 행태를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참 서글픕니다. 졸라게 옳은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 새끼가 얼마나 꼼꼼하고 악착같이 받아 처먹었는지 근거가 하나 둘 나오고 있다.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작품 광고비까지 정부 지원금으로 받아 처먹었다. 요 기사 내용을 대충 요약을 하자면 크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문준용이가 지원사업 선정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작품 전시 공간을 미리 대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미리 자신이 선정될 것을 알았던 것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이 새끼는 받은 6,900만 원에 작품 홍보비까지 포함시켰다. 작품 홍보비 조항이, 이건 보면서 설명드려야겠네. 자, 사례비, 인건비, 뭐 기타 등등 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나 이 새끼 일을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본 것 같아, 나는. 야, 아무리 가라로 써도 씨발 이딴 식으로 쓸 수 있어. 제가 옛날에 인테리어도 잠깐 했었거든요. 야, 이런 병신 같이 쓰지 않는다, 일반 사람들은. 8천에서 9천만 원 기준. 아니, 보고를 하고 심사를 받는데 이렇게 애둘러 치는 게 어딨냐고. 애매하다. 전부 다 좀 애매하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광고비, 홍보비, 광고, 네오룩이라는 것에 배너, 그러니까 인터넷 홍보물 20일 동안 네오룩이라는 곳에 배너를 165만원, 그리고 월간 디자인이라는 지면지에 300만원에서 총 465만원치 광고비까지 우리 세금으로 청구를 했다. 그리고 문준용이가 선정된 문체부 예술창작 지원 사업은 다른 예술 분야는 감액했다. 왜냐면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문준용이가 지원한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사업만 3배 가까이 증가시켰다. 그리고 이 심사 기준을 또다시 바꿨다. 전에는 이게 있었어요. 실현 가능성과 예산 집행, 구체성 항목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심사 기준에.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준을 삭제시켜버렸다. 졸라게 중요한 조항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근데 이 두 가지 조항을 삭제시켜버리고 여기 씨발 졸라게 애매한 파급력, 수행 역량이라는 항목을 넣어놨어. 파급력과 수행 역량은 아마도 씨발 전시 횟수라든지 그 전시에 참가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수행 역량이야말로 정말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애매한 조항들 아니야? 왜 구체적인 조항을 없애버리고 애매한 조항을 집어넣었을까? 이거 의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열리는 국감에서 보다 자세히 털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그만하고 모질한 문준용이는 졸라게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문재인이 얼마 전에 씨부렸던 얘기 있죠. 지 부동산 투기한 거 갖고 걸리니까 좀스럽고 민망하다. 씨발 서민 개새끼들아, 이렇게 씨부렸던 거잖아. 네 아들 새끼가 졸라게 좀스럽고 민망하다. 어쩌면 씨발 애비 새끼랑 아들 새끼랑 그렇게 똑같나. 그리고 씨발 졸라 좀스런 씨발놈들아, 좀 느그핏줄이 아닌 사위는 다르더만. 좀 씨발 사위 새끼처럼 타위 이스타나 제트같이 졸라게 큰 건에 손을 대서 수백억을 헤쳐먹든지, 쪼잔하게 씨발 다른 서민들의 기회나 박탈하는 푼돈 타먹는 이딴 짓거리 하면서 사람들 졸라게 빡치게 개소리하고 있어. 그리고 지가 억울하고 모든 과정에서 공정했다 하더라도 씨발 저따구로 말하는 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저 김현욱 씨가 예술인들 반항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병신이지. 내 기회가 박탈당했는데 이번에 청문회 때 그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예술인도 참가하겠답니다. 여기서 개소리 떨어질 거예요. 분명히 무언가가 나올 것이다.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의 비위를 막는, 방지하기 위해 조사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이라는 졸라게 민주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스스로 졸라게 도덕적이고 공정하며 정의롭다는 문재인 정권이 졸라게 환호하고 좋아할 만한 기구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 지랄하고 있다. 대통령 측은 친인척 비위를 막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폐지하는 것을 추진했다. 청와대에 굉장히 민주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민주적인 것이란 무엇이냐?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민주적인 것이다. 권력을 물고 빠는 것은 반민주다. 병신 대깨문 개새끼들아. 이 특별감찰관을 4년째 공석으로 두고 임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누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문재인 정권이.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얘들이 좋아하는 조직과 싫어하는 조직, 얘들이 키워주는 조직,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직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직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정의로운 정권인지 공정한 정권인지 우리는 그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내내 개혁이란 아름다운 구호를 내세워서 졸라게 쪼고 훼손한 조직들이 있다. 문재인 정권들이 싫어했던 조직이 어디냐? 검찰이다, 언론이다, 사법부다. 이 조직들이 다 무엇이냐?
정권인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조직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도덕성과 공정함, 정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조직과 시스템을 개혁이라는 개구라로 하나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훼손하고 있으니까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윤석열 총장이 정의의 화신으로 보이는 거고 유력한 대권 후보로 성장하고 있는 거는 졸라게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씹새끼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자주 떠들던 소리가 있습니다. 사담이 먼저다. 하하하하하하. 사담이 먼저다. 여러분은 이 정신 빠진 새끼한테 모두 다 사기당한 거다. 여러분, 이 새끼 어디 방명록 쓰거나 사람 이름 부를 때 보면은 엄한 이름을 부르거나 엄한 날짜를 쓰거나 아예 빠트려 먹는 경우를 자주 보았을 겁니다. 방금 저기에는 사담이 먼저다. 저기에는 글자가 한 개 빠졌다. 뭐냐? LH 내 사람이 먼저다. 내 공사할 때 LH입니다. LH 사람이 먼저다. 내 사람이 먼저다. 아, 제가 예언한 게 하겠습니다. 저 파렴치한 문재인과 그 가족 새끼들은 정권이 끝나면 모두 깜빵동기가 될 것이다. 검찰을 수사 못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이 난장판이 되어 어느 것 하나 지금 진행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저 뻔뻔하고 오만한 문준용이를 비롯한 문재인이의 가족들, 그리고 부패한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들 한 새끼 빠짐없이 끝장내고 깜빵에 집어넣읍시다. 그리고 우리는 정권이 바뀌어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상가 대한민국을 저 무능하고 뻔뻔한 정권이 헤쳐먹는데 일조한 우리 주변에 문재인 정권의 공범자 새끼들을 바로 대깨문들이죠. 이 개새끼들은 졸라게 천박한 새끼들이기 때문에 깨시민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 대깨문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어떤 정의로운 정권이 인기가 많아진다. 100%입니다. 낯빛을 싹 바꾸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문재인을 깔 새끼들이다. 그런 나약한 기회주의자 씹새끼들은 언제 내 등에 칼 꼽을 줄 모르는 나약하고 천박한 새끼들이다. 아직까지 좋아요와 구독 없이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이 보다 많은 노출이 되게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뿅. 창문을 닫혀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파고드는 사랑이